2조 원. 자동차 왕국 미국의 자존심, 포드가 허공에 날려버린 돈입니다. 세계 1위 GM은 아예 수천억 원의 적자를 떠안고 야반도주하듯 짐을 쌌습니다. 이 거인들이 피를 토하며 도망친 곳.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업고가 외국 기업들의 무덤이라 부르는 나라, 인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저주하며 떠난 이 죽음의 땅에서 유독 한 기업만 무려 4조 5천억 원이라는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인도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장. 말 그대로 잭팟을 터뜨린 겁니다. 미국도 일본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 현대자동차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미국 1등 기업들은 수조 원을 날리고 도망친 곳에서 어떻게 한국 기업은 1,100만 대를 팔아치우며 인도의 국민차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30년 만에 찾아온 뼈아픈 위기 앞에서 현대차가 꺼내든 7조 원짜리 충격적인 반격 카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며 시작된 30년 전의 도박. 그 기적 같은 역전극의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 기적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인도의 혼란스러운 도로 위로 직접 들어가 봐야 합니다. 인도에 굴러다니는 트럭 뒤에는 어김없이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Horn OK please. 제발 경적을 울려달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는 사이드미러가 없는 트럭이 수두룩해서 뒷차가 경적을 울려주지 않으면 내 존재를 알릴 방법이 없습니다. 전적이 곧 도로 위의 언어입니다. 짧게 2번 누르면 나 지나갈게. 길게 1번 누르면 비켜. 연속으로 누르면 제발 좀 살려줘. 왕복 차선 위에는 승용차와 오토바이, 툭툭이라 불리는 릭샤, 심지어 소와 사람, 떠돌이개가 한 덩어리로 뒤엉켜 흘러갑니다. 차선은 그저 도로바닥에 그어놓은 하얀색 장식품일 뿐이죠.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도 멈추는 차는 거의 없습니다. 이 혼돈의 대륙 인도가 2022년에 드디어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으로 올라섰습니다. 2026년 현재 연간 승용차 판매량은 480만 대, 14억 8천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뿜어내는 자동차 수요는 지금 이 순간에도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 세계 내로라 하는 자동차 기업들이 군침을 흘리며 앞다투어 뛰어들었습니다. 글로벌 모델을 조금만 손봐서 던져주면 14억 인구가 알아서 지갑을 열 거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인도의 진짜 얼굴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도를 이해하려면 이 힌디어 단어 하나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찰타해. 우리말로는 뭐 어때?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뜻입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어도 찰타해. 신호등이 몇 달째 고장나 있어도 찰타해. 이 느긋하고 타협적인 정신은 인도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린 생존 철학입니다. 문제는 이 찰타해가 국가 인프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지도상에는 고속도로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시속 20km도 낼 수 없는 비포장 흙길이 태반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힌두교의 신성화 동물인 소가 들어누워버리면 아무도 그 소를 쫓아내지 못합니다. 정적을 울리며 소가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몇 시간이고 기다려야 하죠. 여기에 전력난은 더 끔찍했습니다. 자동차 공장은 1분 1초도 멈추면 안 되는 거대한 톱니바퀴입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예고도 없이 하루에 몇 번씩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생산 라인이 돌다가 멈춰버리면 불량품이 속출하고 수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결국 공장마다 거대한 자가 발전기를 설치해야 했고 기름값이 인건비를 훌쩍 뛰어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인건비 따먹으려다 물류비와 전기세로 파산하게 생긴 겁니다. 여기에 인도 정부는 수입차의 최대 100%라는 살인적인 관세 폭탄을 때렸습니다. 수입해서 팔면 차값이 2배가 되니 아무도 안 사고 공장을 짓자니 인프라가 지옥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인도인들의 주가드 정신이 외국 기업들의 숨통을 끊어놨습니다. 주가드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부족한 것을 때우는 인도의 임기응변 문화를 말합니다. 이들은 정품 부품이 비싸면 동네 철물점에서 쇳덩이를 깎아다 자동차에 붙입니다. 브랜드 충성도는 제로에 가깝고 오직 가격표의 숫자만이 유일한 진리였죠. 결국 인도를 우습게 봤던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 GM과 포드는 막대한 피를 흘린 채 완전히 백기를 들고 철수합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공장 주변의 거대한 경제 생태계는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백 개의 하청업체가 도산했고 구내식당 아주머니와 통근버스 기사까지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인도 청년들의 가슴에는 우리는 선진국 기업들에게 철저히 버림받았다는 깊은 상처가 남았죠. 모두가 인도를 향해 고개를 저으며 등을 돌리던 바로 그 시기. 1996년 대한민국 현대자동차가 인도 남부 첸나이의 황량한 벌판에 첫 삽을 떴습니다. 전 세계 언론과 경쟁사들은 일제히 비웃었습니다. 미국도 실패한 시장에 유럽에선 명함도 못 내밀던 한국의 그저 그런 회사가 뛰어든다니 미쳤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당시 정문구 명예회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길이 있다. 단순히 차를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인도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이 결단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현대차는 공장을 짓기도 전에 부품 협력사들을 함께 데려가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먼저 구축했습니다. 공장 주변에 직원들을 위한 숙소를 짓고 학교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돈만 벌고 도망갈 회사가 아니라 당신들과 여기서 평생을 함께할 가족이라는 진심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1998년 현대차의 운명을 건 첫 번째 인도 전략 차종이 세상에 등장합니다. 이름은 산트로. 이 차는 시작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인도인만을 위해 창조된 완벽한 맞춤형 자동차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디테일은 바로 지붕의 높이였습니다. 현대차는 기존 승용차보다 천장을 훌쩍 높인 톨보이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는 기가 막힌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인도 인구의 약 2%, 즉 3천만 명에 달하는 시크 교도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항상 머리에 거대한 터번을 두릅니다. 기존 자동차들은 천장이 낮아서 터번을 쓴 채로 타면 목을 잔뜩 구부려야 했죠. 경쟁사들은 고작 인구의 2%라며 무시했지만 현대차는 3천만 명의 자존심을 존중했습니다. 터번을 쓰고도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운전할 수 있는 차. 이 작은 배려 하나가 인도 전역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는 외국 기업이 나타났다. 기계적인 성능도 완전히 뜯어고쳤습니다. 인도의 지옥 같은 웅덩이를 견뎌내기 위해 승차감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절대 부러지지 않는 무식하게 튼튼한 서스펜션을 달았습니다. 섭씨 50도의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도 실내를 냉장고처럼 만들어줄 초대용량 에어컨을 쑤셔 넣었죠. 차를 완벽하게 만들었으니 이제 남은 건 마케팅이었습니다. 현대차는 인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마법 발리우드를 정조준합니다. 인도 영화계의 신이자 국민 영웅인 샤룩칸을 전속 모델로 전격 기용한 겁니다. 당시 샤룩칸이 산트로를 타며 환하게 웃는 광고는 인도 전역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킹칸이 타는 차라면 우리도 믿고 탈 수 있다. 현대차의 파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도는 땅덩어리가 너무 넓고 도로가 험해서 차가 고장나도 정비소까지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인도 최초로 도어스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걸면 현대차 정비공이 오토바이에 수리 공구를 가득 싣고 흙먼지를 뚫고 고객의 집 앞까지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 압도적인 진심 앞에 인도 소비자들은 무장해제되었습니다. 현대차는 단순한 고철 덩어리를 판 게 아니라 14억 명의 굳건한 신뢰를 팔았던 겁니다. 산프로의 눈부신 대성공 이후 2015년 출시된 소형 SUV 크레타는 인도 자동차 시장의 생태계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큰 차를 타야 성공한 사람 대접을 받는 인도의 과시형 문화. 거기에 무릉덩이와 비포장도로를 거침없이 돌파할 수 있는 높은 차체. 크레타는 인도 중산층이 가장 열망하는 부와 성공의 상징, 즉 인도판 그랜저가 되었습니다. 출시 10년 만에 155만 대가 팔려나가며 절대 강자였던 일본 스즈키를 꺾고 전체 판매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합니다. 그리고 2023년 인도 현대차 역사의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오랜 시간 유령 건물처럼 방치되어 있던 탈레가운 공장. 바로 미국 GM이 수천 명의 직원을 길거리에 나앉게 하고 도망쳤던 그 저주받은 폐허를 현대차가 전격 인수한 겁니다. 한국 기업이 멈춰버린 심장에 다시 시동을 건다는 소식이 퍼지자 고향을 떠났던 인도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공장으로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현대차는 녹슨 설비를 다 뜯어내고 최첨단 로봇을 깔아 그들의 일자리를 완벽하게 되찾아주었습니다. 이 순간 현대차는 단순히 차를 잘 만드는 외국계 회사가 아니라 인도인들의 눈물을 닦아준 우리 가족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신뢰는 2024년 10월 22일 인도 문바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대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이 정식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겁니다. 공모 금액만 무려 4조 5천억 원. 인도 주식시장이 생긴 이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상장이었습니다. 현대차가 인도에 상장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기업들은 인도에서 돈을 벌면 달러로 바꿔서 자기네 나라로 송금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인도 국민 누구나 주식을 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현대차가 돈을 벌면 인도 국민들도 배당을 받고 부자가 되는 운명 공동체가 된 겁니다. 인도에서 번 돈은 인도 국민과 나눈다. 이 선언은 14억 인도인들의 심장을 완벽하게 관통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핑크빛 추포 뒤로 서서히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시장 2인자 자리를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현대차의 점유율이 최근 13%대까지 폭락하며 4위로 곤두박질 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인도 현지 로컬 기업들의 무서운 반격이 시작된 겁니다. 트랙터나 만들던 마인드라와 타타모터스가 주가드 정신을 산업적으로 진화시켰습니다. 인도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뼛속까지 꿰뚫고 있는 이들은 가성비 끝판왕 SUV를 쏟아내며 시장을 무섭게 잠식했습니다. 특히 타타모터스는 인도 정부의 막강한 보조금을 등이었고 전기차 시장을 싹쓸이해버렸죠. 외국 기업이 아무리 현지화를 열심히 해도 태어날 때부터 인도인인 토종 기업들의 도끼를 이겨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현대차는 과연 이대로 속수무책 무너질까요? 30년 전 그 척박한 허허벌판에서 맨주먹으로 살아남은 호랑이가 쉽게 이빨을 숨길 리 없습니다. 2026년 현대차는 전 세계를 향해 어마어마한 반격 카드를 집어던집니다. 2030년까지 인도에 무려 7조 5천억 원을 쏟아붓고 26종의 신차를 폭격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R&D 즉 연구개발 능력의 완전한 현지화입니다. 그동안 외국 기업들은 한국이나 독일에서 차를 설계하고 인도에서는 단순히 나사만 조립하게 시켰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자동차의 뇌에 해당하는 기획과 설계, 생산의 전 과정을 인도 엔지니어들의 손에 완전히 넘겨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인도인들에게 자동차를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 최신형 금을 만드는 법을 통째로 전수해주는 엄청난 결단입니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이 바로 인도에서 기획된 2천만 원대 가성비 전기차 크레타 EV입니다. 이 차는 출시되자마자 불티나게 팔려나가며 타타모터스의 턱밑까지 무섭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첸나이 항구에는 매일 수천 대의 현대차가 거대한 배에 실려 아프리카, 멕시코, 중동 등 150개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설계하고 만든 자동차가 전 세계 도로를 누비는 장면을 보며 인도인들은 엄청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 자부심을 선물한 가장 큰 공신이 바로 현대자동차입니다. 한국과 인도의 인연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무려 2000년 전인 서기 48년 삼국유사의 기록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허왕옥이 붉은 도칠단 배를 타고 거친 파도를 건너 한반도 가야에 도착합니다. 그녀는 김수로 왕과 혼인해 600만 명의 후손을 남겼죠. 그리고 또 하나의 소름 돋는 우연이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광복절 1945년 8월 15일, 인도가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난 독립기념일 1947년 8월 15일. 두 나라는 제국주의의 뼈저린 아픔을 겪었고 놀랍게도 정확히 같은 날짜에 해방의 기쁨을 맞이한 운명적인 평행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인도 공주 한 명이 험한 바다를 건너 한국으로 왔고 30년 전에는 한국의 자동차가 바다를 건너 인도로 갔습니다. 공주는 가야의 왕비가 되었고 자동차는 14억 인도의 국민차가 되었습니다. 현대차가 그 척박한 인도의 무덤에서 30년을 버틸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어쩌면 뛰어난 기술력이나 막대한 자본 때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터보는 쓴 사람들을 위해 지붕을 높여주고 고장난 차를 고치러 비포장도로를 달려가고 버려진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되찾아준 그 따뜻한 진심. 14억 인도인들의 고단한 삶 속으로 묵묵히 걸어 들어간 그 우직함이 진짜 비결이었을 겁니다. 물론 지금 현대차 앞에는 타타와 마인드라라는 거대한 적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점유율은 흔들리고 위기는 계속되겠죠. 하지만 2000년의 시간이 증명하듯이 진심으로 이어진 두 나라의 끈끈한 인연은 그리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도 문바이의 매연 가득한 도로 위에서는 끊임없이 경적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Horn OK please. 그리고 그 소란스러운 경적 사이로 인도의 심장을 달리는 현대자동차의 뜨거운 엔진 소리가 힘차게 고동치고 있습니다. 미쳤다는 비웃음을 뚫고 14억의 마음을 훔친 30년 전의 도박처럼 지금 맞이한 이 거대한 위기 역시 그들은 어떻게든 돌파해낼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현대차의 인도 성공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치열한 글로벌 경제전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기업들의 숨겨진 이야기들, 앞으로도 가장 깊고 흥미롭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다음 다큐멘터리 영상을 완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또 다른 비즈니스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